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미인대회의 사회적 기능, 이게 상당히 거국적으로 전 세계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좀 더 의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강조해서 말하면 미인대회의 사회적 책무 정도, 이런 제목으로 말을 하고 싶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인대회는 왜 하나? 뭐 이런 얘기겠죠. 자, 우리도 미스 코리아 대회를 매년 한국일보사에서 개최를 했었죠. 최근에는 조금 달라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대회 진행이 원활치 않은 것 같습니다. 벌써 미스 코리아 진선미, 정숙현 다 뽑았을 텐데 그런 소식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급한 마음에 작년 것 사진을 이용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미인대회는 대개 5월 달에 하죠. 5월에 하는 이유는 이런 미인대회가 유럽에서 기원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귀족들의 결혼하는 달이 5월이었습니다. 서민들은 4월에 결혼하고 귀족들은 5월에 결혼했었습니다. 유럽은 왕과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동양에서는 왕비가 되는데 유럽은 여왕이 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뽑은 미의 여왕이니까 티아라 이렇게 관을 씌우고 성대한 행사를 하게 되는 거죠. 미인 또 왕비 하면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동양에서는 양귀비, 양씨성을 가진 귀비란 말이죠. 본래 이름은 옥환입니다. 귀비는 황후 다음에 서열이 두 번째인 그 세 명의 부인 직함입니다. 귀비, 귀빈, 귀인 이렇게 생겼죠. 그 양귀비는 상당히 뚱뚱한 그런 체형이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품계가 얼마만큼 높으냐면 정일품,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있죠? 정일품 재상급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능은 다르죠. 왕의 살림집인 궁에서의 서열이 그렇다는 말이고 왕의 사무실인 궐에서의 직급은 이제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재상이죠. 그러나 어쨌든 동급입니다. 굉장히 높죠. 조선시대는 유명한 숙종 때 장희빈이죠. 희빈이 직함입니다. 이름은 원래 옥정이죠. 그런데 이렇게 역사상으로 미인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항상 미인은 부정적인 의미로 경계의 대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말도 경국지색, 나라를 기울여 먹는 경국지색, 나라를 기울여 먹는 여자 이 말이죠. 흥국지색 이런 말은 말 자체가 없습니다. 나라를 흥왕시킨 여자 이런 말은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색이라는 이 글자가 미인이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미인으로서 나라를 흥왕시킨 사람은 역사상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인 박명이라는 말도 있죠. 미인은 운수가 기박하다, 이런 말까지 있어서 미인은 항상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중국 역사에서는 하나라 거왕의 시대에 있었던 말희, 은나라 주왕 시절의 달기, 주나라 유왕 시절의 포사, 항상 하나라가 망할 때, 은나라가 망할 때, 주나라가 망할 때 이런 말이, 달기, 포사가 있어서 그 멸망을 촉진했습니다. 멸망의 어떤 단초를 마련했다. 이렇게까지 평가되고 있죠. 어쨌든 미인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은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대부가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자 미인을 그리는 그림, 사녀도, 이런 그림은 여자를 멀리하라는 그림이죠.
조선시대의 해원 신윤복이 그린 이 미인도도 사실은 미인을 멀리하란 뜻의 이런 동양 전통을 따라서 그린 겁니다. 심지어 장미꽃도 장미꽃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런 감각적인 아름다움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경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미인은 항상 부정적이고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간과 정열과 비용을 들여서 전 세계 각국에서 매년 5월 달에 미인 대회를 여나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들에서는 여성을 상품화하는 아주 못된 행사다, 이런 거 하지 마라 주장하기도 하고, 일부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많이 미인대회에 그런 성격이 변화가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양귀비꽃인데 아름답네요. 근데 아름답긴 아름다운데 기품있게 아름답진 않죠. 매혹적인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모든 꽃이 다 아름답지만 어떤 꽃이 가장 아름다운가? 장미가 아름답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모란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양귀비가 그래도 이쁘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 뇌 속에 관념, 생각으로 존재하는 실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뇌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미인, 어느 시대나 똑같이 1등인 미인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미인의 정의가 없는 거죠. 정의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미에 관한하는 정답이 없어서 혼란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무엇이 진인지 선인지 미인지 정의가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정의가 뭐하러 필요하냐? 그런 일을 뭐하러 하느냐? 자, 우리가 후배들, 후손들에게는 부모인 셈이죠.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진리, 진도 없고 선도 없고 미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걸 정해놓고 그걸 추구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죠. 그리고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기준을 두고 후대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강조해온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미인 대회를 하는 목적이 뭐겠느냐? 미의 정의를 정해보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거국적으로 정신적 가치인 진선미, 미의 정의를 얻기 위한 행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미인 대회의 올바른 정의가 되겠습니다.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사회 이 시대의 아름다움의 정의가 무엇인가, 이걸 내려보려는 거죠. 필요한 겁니다. 잘해야 됩니다. 또 이런 것들이 신중하게 잘 행사가 치루어져서 그 본래 목적이 잘 구현돼야 됩니다. 미인대회의 기원은 유럽에서 파리스의 심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파리스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죠. 트로이 왕자인 파리스가 미에 치우친 비너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나라를 망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미에 치우친 불균형한 선택을 하지 말고 진선미의 원만한 조화를 추구해야 된다. 진선미, 아테나, 헤라, 아프로디테의 어느 한쪽에 치우친 선택이 아니라 진선미의 균형을 이룬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교훈을 찾아서 되새기자라는 것이 미인대회의 본래 기원이고 목적이고, 또 그리스 신화의 트로이 왕자인 파리스가 등장하는 그 파리스의 심판의 그런 의미도 바로 이런 데 있을 겁니다. 미인대회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의 전당인 대이화여대에서 미인대회를 했습니다. 기원도 아주 오래됩니다. 1908년에 창립자인 스크랜튼 부인에게 메이 퀸이라는 칭호를 헌정했습니다. 그것은
이화학당이라는 여성교육기관을 만들어준 그런 가치 추구의 모범을 보여준 스승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명예로 담아 드린 거죠. 이것이 1927년에 일제시대인데 학생 중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의 규정은 졸업반 학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앙이 돈독하여 진선미의 이화정신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선미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럽의 미인대회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것들을 학생들의 투표, 직접 투표로 선출을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본인이 사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화학당의 진선미 추구의 가치 추구의 정신을 살려서 당신을 뽑았는데 당신이 개인적인 이유로 그 가치를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화여대의 메이퀸 제도는, 선발 제도는 가치지향적 행사였다. 말하자면 유럽의 미인대회와 같은 성격의 것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조선시대에 만약에 미인대회가 있었다면 역시 가치 추구적인 미인이었을 겁니다. 요조숙녀란 말이 바로 그건데 요조숙녀상으로 선발을 했을 겁니다. 요조숙녀에 합당한 사람이 당시 조선시대 영종조 때 인구에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상으로 정해놓고 이상을 추구하는 행사가 되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명심보감 부행편에 이미 나와서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부덕, 심덕이 있어야 되고, 부용, 뭐 용모가 그냥 요란하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옷차림이 정결하고 사치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말하는 거죠. 부언, 말이 현란하지 않고 이치에 맞고 예의에 어긋나지 않고 상대방의 신뢰가 되지 않고 이런 공순한 말을 하는 덕목, 또 부공, 뭐 예술적인 솜씨가 뛰어나고 노래를 아주 잘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바느질 길쌈을 부지런히 하고 몸에 맞는 몸에 좋은 좋은 맛을 갖춘 음식으로 가족들을 또는 손님들을 대접할 수 있는 이런 덕목을 미인의 덕목으로 삼았던 거죠. 용모에 치우쳐서 하지 않고 이런 부덕, 부용, 부원, 부공을 두루 갖추었는지 이런 점에 참작해서 요조숙녀상으로 뽑았을 겁니다. 일제시대에도 이런 전통이 계속 이어집니다. 채용신이라는 화가가 그린 것으로 전해지는 팔도미인도라는 그림이 있죠. 아마 팔도미인도가 지금 전하는 그림은 이 점 하나뿐이지만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 선발된 인물들이 각도에서 한 명씩인데 신분을 초월해서 애국, 절개, 지조 등 정신적 가치를 지킨 이런 모범을 보인 여인들을 선발한 겁니다. 단지 용모라든가 8등신이냐 6등신이냐 뭐 그런 걸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인대회의 전통은 계속 가치 추구였다라는 사실을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춘향 선발대회 같은 것은 명분론적 가치, 왜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국제 기준에만 맞는 그런 미인을 뽑아야 되느냐, 이런 회의를 가지고 한국적 미인을 뽑아야 된다라는 명분론적 가치관을 세워서 전통 미인을 선발하는 대회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진선미의 이상주의적 가치 추구를 하는 미인대회가 있죠. 근데 여기에 명분론적 가치를 추구하는 전통미인 선발대회가 추가가 된 거죠. 미인대회 폭이 넓어진 겁니다. 이런 건 이제 문화가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한 면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주 근자에는 미인대회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 특이한 것은 홍보대사를 선발을 하는 기능성 미인대회로 좀 바뀌었다는 거죠. 바뀌었다는 말보다는 미인대회의 개최 목적이 가치 추구, 이상론적인 거죠. 명분 추구, 명분론적인 거죠. 기능 추구, 현실론적인 거죠. 이렇게 다양화됐다.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 미인대회의 발전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목적은 발전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어 온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목적에 맞도록 잘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삼 미인 대회에 홍보대사로 선발된 미인은 이런 개념에 맞는 건강미라든가 뭐 이런 개념에 맞는 미인을 뽑아야 되고, 또 여기에 출전하는 미인도 나는 건강미인이니까 인삼 홍보대사에 출전을 할 거야.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출전하고, 또 심사위원도 이런 미인 대회에 취지를 잘 살려서 심사를 해줘야 되고, 또 주최 측도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변질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목적의 행사로 진행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삼 미인 대회에 출전했던 여성이 고추 미인 대회도 가고 마늘 미인 대회도 가고, 그런다는 것은 본인이 내가 어떤 미인인지, 내가 어떤 미를 추구하는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 되는 거죠. 또 여기서도 1등 되고 저기서도 1등 된다는 말은 심사위원들도 개념을 모르고 심사를 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또 주최 측도 그런 취지를 망실하고 행사를 열었다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은 미인대회에서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래 취지를 잘 살려서 10년, 20년, 30년 계속 다양화하고 폭이 넓게 된다면 한국의 미인 수가 그만큼 많아지는 거고, 그것이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인대회의 사회적 기능은 진선미의 이상적 가치 추구로부터 미스 코리아, 또 이화여대 메이퀸, 이런 게 모두 그런 데 속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미스터 트롯 남자의 대중가요 가수들을 뽑는데 1, 2, 3등이 진선미입니다. 그러면 미스 코리아 진선미하고 뭐가 어떻게 다른가요? 진선미가 단지 1, 2, 3등이란 뜻이 아니고 진이란 개념, 선이란 개념, 미란 개념이 뭔지를 확실히 알고 그 의미를 나누는 자리여야 되는데 주최 측에서 그런 의미를 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여대에서는 바로미, 덕성여대에서는 빛내미, 각 지자체에서는 고추미인, 인삼미인, 마늘미인, 뭐 다양화해서 포도미인 이렇게 뽑습니다. 홍보대사라는 기능성 미인을 뽑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정신적 가치 추구, 한국적 명분 추구, 실용적 기능 추구, 이 세 가지로 다양화한 것이 한국의 미인대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이 본래 정신을 잃지 않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인 자신도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잊지 말아야 되고, 주최 측도 이런 개념을 끝까지 지켜서 해야 되고, 심사위원도 주최 측의 의도를 최대한 살려서 우리 한국의 미인대회를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얼굴 읽는 법에 관련해서 미인대회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